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신체적, 정신적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결혼하세요. 너무 늦게 제대하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하시고, 애 승풍승풍 많이 나오시고, 대한민국, 출산율에 기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부터 하세요, 본인부터. 본인부터 한 4-5명 낳고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인부터 신체적, 정신적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결혼해보시죠. 가진 것도 없이. 가진 거 전혀 없이 무일푼으로 정말 몸뚱아리 하나, 신체적, 정신적 특별한 이상이 없는 남녀끼리 진짜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 상태에서 결혼해서 애 많이 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끔찍하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신체적, 정신적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결혼하면 안 되겠죠? 아니, 결혼하기에 준비라는 게 필요하잖아. 요즘 돈 나가는 게 한두 개야 말이죠. 혼자 사는 것도 돈 많이 나가는데, 같이 산다고 하면 돈 더 많이 나가고, 애 태어나면 진짜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있잖아요. 괜히 능력이 안 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서로가 더 힘들어져요. 남녀가 진짜 더 힘들어져.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야. 뭐 미성년자 이제 사고 쳐가지고 나온 프로그램,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언급 안 할게요. 언급 안 하는데 그거 보면 사실 어떤 생각 듭니까? 아, 결혼한 게 부럽다 그런 생각 드나요? 그런 것보다는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와, 저렇게 살면 거의 지옥이네. 아무 준비나 조건 없이, 어떤 능력 없이 결혼하면 나도 불행이고 배우자도 불행이고 자녀한테도 불행이고.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많이 들죠? 결혼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이것저것 준비하고 갖추고 살아도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지 안 살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뭔가 그런 어떤 준비 같은 것도 안 된 상태에서 확 해버리면, 특히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은근 그 사고쳐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사고쳐서 결혼하는 케이스가 사실 행복하게 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결혼보다. 왜 그러냐면 서로 의도치 않은 결혼이잖아요. 의도치 않은 결혼. 서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의 결혼이잖아요. 뭔가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덜컥 가지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여자 입장에서도 그런 거야. 설마 이 남자 결혼하겠어 했는데 애를 덜컥 가지다 보니까. 맞잖아요. 뭐 남녀 관계를 가지는데 결혼까지 전제를 깔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 물론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많아질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덜컥 가진 사람이 결혼하면, 물론 이게 뭐 누가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서로가 뭔가 자세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같이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 이게 돈도 돈이지만 마인드도 중요하거든.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애 덜컥 가졌다고 갑자기 뭐 결혼해버리면, 조들지들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나 서로가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정보가. 집안에 대한 정보도 없고, 거기다가 능력도 확실하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싸울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굉장히 높죠. 사실 연애 같은 거 오래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연애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 사고쳐가 결혼하면 더 모르지.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모르잖아, 이게. 그래서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면 진짜 골로 갑니다. 정말 골로 가요, 서로가.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고쳐서 결혼하는 것도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나이 먹고 사고쳐서 결혼 뭐 이겠는데, 어린 나이에 뭔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면, 집이 잘 사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고쳐서 결혼하는 케이스 중에 집이 잘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조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없어. 그 왜 사고쳐서 결혼하는 프로그램도 공통점이 있어요. 양가 어른이 잘 살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도 없어. 챙겨주지도 못해. 환영받지도 못해요. 그러면 서로가 이미 거기서 까이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 서로가 이제 의기투합이라도 모자를 파네. 서로 한쪽이 막 이게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면 답 없어요, 이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니 앞으로도 결혼할 일 없을 듯 합니다. 결혼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 주변 사례 보면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친척들만 봐도 강제로 결혼한 게 너무 티나서 찐으로 사랑 안 하고 주변 시선 때문에 강제로 연애하거나 취미도 맞고 서로 맞는 게 80%도 안 되는데 이 두 가지 해당되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뭔가 말이 안 맞는데 주변 사례라고 하는 게 보니까 아마 부모님이나 아마 주변 어른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삼촌, 고모, 큰아버지 이런 분들은 연애결혼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연애결혼이. 연애결혼이 생각보다 없고 조건결혼이 많아요. 오히려 조건결혼은 옛날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조건결혼보다는 중매죠, 중매. 그러니까 조건을 안 보는 중매결혼. 조건은 지금 보고. 옛날에는 그냥 있잖아요. 나이 차잖아. 근데 만난 사람 없잖아. 그러면 강제로 짝을 지어서 집안끼리 인사시키고 서로 하자 없으면 그냥 결혼시키고 그랬어요. 진짜로. 만약에 여자가 27인데 뭐 따로 만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누가 장가 간 사람 없나 찾아보고 한 다음에 바로 며칠 안에 소개받아서 네, 결혼하는 케이스 많았습니다. 아니면 집안 어른끼리 약속해가지고 강제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 뭐냐 하면 아버지끼리 친구야. 중마고예요. 근데 술자리 중에 네 자식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나 딸 있는데 몇 살이고 26. 만난 사람 있고 없지. 그게 미치겠다. 아 그래? 내 아들내미가 27인데 걔도 만난 애 없어. 그러면 이참에 한번 중매 서볼까? 같이 사돈이나 할까 해가지고 사돈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술찜에 아니 동네 누구 이제 지인하고 친해가지고 아들 딸자식 물어본 다음에 장가 안 갔어? 시집 안 갔어? 그래? 그러면 한 서볼까? 그러면 바로 몇 번 만나보고요. 서로 하자 없으면 결혼식 올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물론 찾아본 연애 결혼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 안 맞아도 좀 참고 살았습니다. 좀 답답할 정도로 참고 살았어요. 옛날에 사실 아버지분들이 좀 잘못하긴 했어요. 이거는 아버지분들이 좀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근데 부부싸움이 대부분은 보통 이제 그때 아버지 분들이 좀 폭력을 많이 휘둘렀죠. 그래가지고 축제 사내하면서 그렇게 해도 이혼까지 가는 사례는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참 많이 억울한 거 참고 자랐지. 예. 너무 그때 아버지분들이 이제 가부장적으로 이제 무소불위의 경력을 많이 휘두르다 보니까 그게 우리들한테 오는 것 같아. 지금 젊은 남자들한테. 너무 대가가 너무 심해,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따라할 생각도 없었는데. 아무튼 결혼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면서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사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그런 드라마 같은 사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사람과 있으면 행복하고 뭔가 좀 즐겁고 소통할 수 있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 있으면 심장이 떨리고 이 사람만 보면 가슴이 설레. 나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건 서로가 편하다는 거야. 같이 있으면 편하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한다는 거.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되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소궁합이 어떻고 이런 거.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중요한데 대화 통하고 서로 이제 부족함 인정하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보통 성격 차이가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이제 갈등이 있는데 서로 한쪽이 양보하거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양보 안 하는 경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 아니면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경우.
너무 이렇게 갈등이 고리 깊어져가지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그런 경우 그게 깊어지면 이제 부부로서의 관계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죠. 아직도 대한민국이 보면 성격 차이 이혼이 1등이잖아요. 이거는 크게 안 변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찐으로 사랑 안 하고 주변 시선 때문에 강제로 연애하거나 취미도 많고. 근데 반대로 또 서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서로 부부 생활하면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 네. 오히려 그런 경우 많아요. 뭐냐면 서로 진짜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깨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연애 때는 그렇죠. 연애 때는 서로가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치부는 잘 안 드러내거든요. 자기의 이제 오점은 잘 안 드러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게 벗겨지잖아요. 같이 살면서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 이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 이제 좀 후회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이 댓글 다신 분은 좀 너무 모르겠어요. 취미도 맞고 서로 맞는 게 80%안 되면 결혼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역으로 물어볼게요. 다 맞아야 되나요, 부부끼리? 80%면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저는 부부끼리 꼭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각자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각자의 어떤 자존심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남녀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같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친구도 아닌데. 성별도 다르고, 살아 환경 자체가 다르고, 형제도 다르고요. 일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를? 아니, 친구도 여러 한번 생각해봐. 친한 친구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친한 친구도 보면, 전공도 다르고, 취미도 다른 경우 많아. 근데 대화가 통해서 친구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도 그런 경우 있고. 그 뭐, 같이 하는 게 맞아가지고, 무조건 친구 된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물론 친해지고 할 때 공감대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서로를 이해를 잘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로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사생활적인 부분, 취미 같은 것도 이해해줘야 돼. 사실,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거죠. 서로가 다르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 사실 이건 내가 좀 결혼하신 여자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남자분들 좀 개인 취미 같은 것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물론 돈 많이 나간 취미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만 있어도 남자들이 좀 숨통이 트이거든요. 뭐냐면 여자분들이 너무 남편들이 이작듯이 잡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막 장난감 많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 근데 그게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있잖아요. 힐링이 됩니다. 그런 뭐 미니카나 이런 피규어 만지는 게 여자 입장에서 이해 안 되겠지만 애같이 보이겠지만 굉장히 그게 위안이 돼요. 그런 거 한 번씩 만지면서 이게 정서적 안정된다고 해야 되나? 저도 지금 보면 방송하다 머리맡에 피규어 하나 놔두거든요. 왜냐하면 열받을 때만 한 번씩 봐. 그러면 한 번 가라앉아요, 진짜로. 남자분들 보통 컴퓨터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소장품이나 이제 자기가 만든 뭐 프라모델 같은 것들, 오토바이 이런 것들 지내놓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열받잖아. 열받잖아요. 갑자기 막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 이거 한번 보고 좀 만지면 중화가 돼요, 진짜로. 남자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직장생활 열받죠? 짜증나죠? 근데 가오가이거 만지고 파이널 퓨전 한번 하면 눈녹듯이 사라져요. 이런 어떤 그런 토이가 주는 매력이 그런 겁니다. 진짜로. 한 번쯤 열받잖아. 회사에서 깨지잖아. 그러면 파이널 퓨전 한번 해가지고 조립해주면 돼요. 파이널 퓨전 한번 시행해서 골든 해머 하나 장착해주면 해결됩니다. 웬만한 거는. 그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진짜.
여자분들 이런 거 이해해주면 남자분들 큰소리 안 하고 잘 다닐 것 같아. 여자분들이 이거 제 이해를 잘 안 해주더라고. 그리고 남자도 여자의 어떤 그런 좀 취미 같은 것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다른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게. 다른 걸 오히려 억지로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의 취미 못하겠다 하면 그냥 인정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해주는 게. 그리고 저는 부부끼리 너무 하루 왼종이 같이 있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게 격려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노터치하고. 서로 안 맞는 거 억지로 하면 더 싸워요. 내가 보니까. 안 맞으면 안 맞는데 두는 게 제일 좋아.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괜히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가 서로한테 실증은 더 많이 느낍니다.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같이 사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끼리 같이 사는데 어느 정도 같이 살면서 얼마나 이거를 잘 케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이해할 것이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부 사이의 어떤 그런 성격이나 어떤 그런 문제 생기는 이유가 이해나 어떤 존중의 부분에서 절충이 안 되기 때문에 절충이 안 되거든요. 사실 뭐 남자들 여자 입장 이해 안 해요. 여자분들이 남자 입장에 이해 잘 못 해주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을 해. 요즘에 남자분들 웬만한 여자 입장은 다 이해해 주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보통 보면 남자의 입장에는 남자의 취미 같은 것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얘기해요. 요즘에 결혼 생활할 때 남자들이 거의 양보한 게 더 많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경제권이나 아니면 집안 청소나 뭐 쇼핑이나 이런 뭐 인테리어 같은 것도 여자분들한테 다 맡겨버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난 남편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여자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 안 해주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근데 이걸 안 받아주면요. 이런 것도 이해 안 해주고 존중 안 해주고 이해 안 해주잖아. 당연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집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돌아요. 집에 있기가 싫습니다. 같이 있기가 싫어요. 왜 남자분들이 일부러 집에 안 있으려고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집안 가장들이.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뭐 집에서 나름 희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양보해주고 있다는 것을 집안 사람이 이해 안 해주고 너무 당해 받아들이니까 어차피 이거 얘기해봐야 싸움밖에 더 안 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냥 안 보려고 일부러 회사에 오래 남아 있는 거야.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직장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미혼 남자가 봤을 경우에 저게 결혼 생활인가? 왜 저러고 살아? 저럴 거 왜 결혼한 거야? 저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서로가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분들이 좀 남자 입장을 좀 많이 배려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겉돌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엔 너무 좀 죄송하지만 여자분들 너무 일방통행인 것 같아서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방통행이어서. 요즘 뭐 부부 예능 같은 것도 그래. 너무 일방통행이야.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한쪽 얘기만 들어보고 한쪽 완전 나쁜 사람 프레임이 씌워가지고 애초에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제 안 맞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살아가면서 맞춰 나갈 것이냐. 여기에 저는 결혼 생활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